보통 뭐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올 수가 있는데 예, 대충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게 듣는 게 좀 못하구나 하는 증상을 조기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소아하고 어른들은 좀 다른데 예, 성인의 경우는 대부분 그 청력이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같이 좀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심하게 되면 물론 못 듣는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그런 증상들이 고음역에서 난청이 오기 때문에 고음역 난청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자음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음이 안 들리면은 단어의 뜻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뭐 아빠, 엄마에서 자음이 빠지면은 어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래서 초기에 나타난 증상이 대부분은 좀 뭔가 비슷한 단어들이 잘 안 들립니다. 예를 음, 들면 딸이 왔나를 물어봤는데 음, 쌀이 왔나 이렇게 대답. 예, 예, 그런 유사한 단어들이 구별이 좀 힘들고 점점 이게 이제 예, 심해지면서 예, 좀 뭔가 좀 소음이 있는 데서는 예, 영 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가 음, 어려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음, 게 많고 또 뭔가 저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나아가서는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그 낱말의 뜻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예, 게 많고 또 심지어는 난청의 초기 증상 중에 한 개가 또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난청의 시작하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런 증상들이 대화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오늘 뭐 마침 뭐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진 때문에 새벽에 또 무슨 알람이 예, 울렸지만 예, 이런 고음역대의 청력 그 소리가 음, 못 듣는 거죠. 아주 약하게 들리거나 오히려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전화벨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테레비를 크게 튼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보면은 이게 좀 난청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기들은 그런 게 반응을 전혀 이제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좀 크면은 이제 그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뭐 음,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소리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음, 뭐 물어보면 딴 데 쳐다보고 음, 있거나 음, 이래 돼서 이제 조금 특히 이제 그 유아원이나 무슨 이런 그런 데서 이제 보면은 선생님들이 음, 이 집중을 잘 안 하고 음, 대화에 좀 참여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의뢰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이 주의가 좀 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음, 이런 학교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음, 학교에서 이제 애기 이제 좀 청력 검사를 해달라 예, 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이제 중이염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고막이 녹기도 하고 음, 뼈가 녹아나기도 하고 그 염증이 나아가서는 달팽이관 쪽으로 이제 파급이 돼 버리면 그렇죠. 달팽이관에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우리 감각 세포들이 그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게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청력이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 돼 버리는데 음, 그래까지 가버리면은 청력 회복이 좀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사진을 찍거나 청력 검사를 해서 과연 이 청력이 신경이 손상이 왔는지 음, 안 왔는지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걸 보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는 청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겠다. 아니면은 음, 영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음, 아니면 조금 좋아질 것이다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음, 환자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음, 합니다.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회복이 안 되거나 조금 음, 기대치보다 좀 작게 회복이 되는 음, 순수하게 그 신경만 살아 있으면 복원해주면은 청력이 원래대로 네, 복원되는 음,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와버려도 음,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계속 또 진행이 되면 더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에서 이제 멎을 수 있도록 음, 수술을 하는 게 이 청력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불행하게도 노화성 난청은 우리 이제 모든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퇴화돼 가는 음, 그런 그 일종으로 물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유무세포라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점점 이제 퇴화가 돼 가는데 음,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게. 예, 예. 음, 우리 감각기 중에서 재생이 되는 감각기는 거의 음, 없는데, 음, 뭐 다른 우리 피부나 조직이 이렇게 뭐 다치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청각에 있는 유모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시 청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음,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재활을 하는 게 음, 원칙이고, 음, 그 어르신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요새 뭐 발전해가지고 세포구 꼴랑 그 이상했다고 이렇게 못 듣는데 뭐 연구 안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제가 있었는데 요새도 지금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그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예, 혼이 많이 예, 난다고 예. 그러시는 분이죠. 제가 부끄럽고 좀 가서 좀 보청기 쓰십시오 이랬더만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치료가 안 되냐고.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아직 그걸 청력을 다시 보고는 못하고 예, 그래서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들은 연구는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람한테 이식해가지고 청력이 복원된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연구를 더 해서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은 지금 뭐 거의 한 20% 이상이 하루에 8시간 쓴다는 이런 네,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이제 검사를 예, 했던 거는 예, 2017년인가 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사라고 이제 합니다. 선별검사를 특정한 주파수만 4000Hz하고 8000Hz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검사를 했는데 17%가 이제 그렇게 보험력에서 약간 청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음, 17% 같으면 대충 막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예, 예, 그렇게 상당히 많은 이렇게 이런 이어폰에 의해서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초래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예, 이야기고 또 심각하지만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다른 난청하고는 달리 다행히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다. 있습니다. 좀 더 소음을 줄이고 이렇게 패턴을 좀 줄여가면서 하면은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예, 불행히도 이것도 노화성 난청처럼 한번 오면 돌아오지는 않기 음, 때문에 특별히 좀 조심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조기에 진단을 음, 해서 청력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또 청력 재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원은 예방입니다. 예, 그 WHO 우리 거기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60 룰이라는 게 최대 음량의 60%만 듣도록 예,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강도와 소음의 강도와 듀레이션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좀 약하지만 오래 들어도 생길 수가 음, 있고 큰 소리를 짧게 들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의 한 60% 정도를 유지하면서 음, 시간은 1시간 정도 예, 하고 만약에 더 듣고 싶으면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 음, 듣도록 그렇게 음, 하는 게 이제 60 룰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뭐 그 또 WHO에서 권고하는 거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80데시벨 아니라도 좀 낮은 음량이라도 40시간 정도. 그럼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조금 낮은 음량을 해서 그걸 넘어가지는 말자는 게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이 끼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볼륨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1시간 끼고 있으면은 점점 작게 들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또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그 시간하고 강도도 중요한데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조용한 데서 공부하면서 듣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실제로 우리 야외 활동을 하거나 지하철이 대표적인 그 진짜 그렇죠. 문제입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소리, 지하철 소음이 저희들 측정한 한 80데시벨 정도 예, 되거든요. 굉장히 큰 소리. 엄청나네요. 근데 거기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음, 80데시벨이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잘. 예, 그럼 자기는 더 올리면 이제 90데시벨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100데시벨까지 이제 올리게 되면 그러면 100데시벨이 넘어가 가지고 110 넘어가면은 음, 옆에 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 그런 거 가끔 느꼈는데 음, 옆에 학생이 이제 들으면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지는 음, 상당히 귀가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을 음,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뭐 말해도 말을 하고 싶지만은 좀 음, 그렇게 해서는 정말 귀가 자기는 그렇게 그 소음 있는 데서는 그렇게 올려도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음, 100데시벨의 소리는 귀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예, 보청기는 정말 그 첨단의 음향 기기에 속하는 그런 장비고,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외부의 소리를 전폭을 해서 음, 귀 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듣도록 해주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청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저는 계속 쓰도록 음, 그렇게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게 되면은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시그널이라든지 예, 대화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기 음, 때문에 일단 보청기를 하면 좀 장기간 이렇게 좀 잘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은 뭐 회의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저쪽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쓰지 마라 해도 씁니다. 그거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떤 니드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그만큼 이 간절하지 않으면 조금 덜 좀 불편해 하시는 분 가끔씩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년 이상에서 난청이 와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청력이 보청기를 써야지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도 될 수 있고 네, 대화를 해야지 또 사회생활도 좀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좀 네, 이런 삶의 질도 올라가고 네, 만족도도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러고 이제 그 더 중요한 게 소리의 자극이 계속 머리 쪽으로 들어와야지 음, 머리 쪽에서 들어와서 머리가 생각을 하고 사고도 하고 뭐 기억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 소리가 들어와야지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적절히 들어가는 게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그렇죠. 되기 네,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낮에는 활동하고 계실 음, 때는 꼭 음, 끼라. 밤에는 뭐 음, 빼도 되지만 음, 가능하면은 낮에라도 소리를 자꾸 듣고 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끼시라고 저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래 해야지 이제 좀 뭐 치매 예방도 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보청기를 쓰면은 음, 그동안 못 듣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 대부분 한 달 정도 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 어르신들은 조금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 3개월 처음에는 좀 짧게 짧게 쓰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적응하도록 처음에는 한 2시간 써보고 그 다음에는 쓰고 텔레비도 보고 쓰고 이제 저 밖에 나가도 보고 음, 쓰고 자기 목소리로 신문을 읽어가면서 부산일보 읽으면서 음, 들어보고 음, 그런 경험을 자꾸 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네, 보통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씩 이렇게 꾸준히 착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응이 잘 돼 있고 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노년이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 네, 봉사활동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뭐 어디 배우러 가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막 제발 밤에는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라고 막 음,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장점으로는 이명이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히 많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도 보청기를 같이 쓰면은 청력도 좋아지지만 이명도 좀 억제를 할 수 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계가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치매를 유발하는 이 대대적인 연구가 한번 있었는데, 이 중년에서 이제 이 치매의 생기가 원인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은 예, 난청이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금 제일 많은 원인이 8%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이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 재활이 네, 이, 이 치매나 인지장애 오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네, 양쪽 귀가 안 들려야 된다는 원칙이 한쪽은 양쪽이, 아예 안 들리고 한쪽이 조금이라도 들리면은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음, 기본이 양쪽 귀가 기본이고 70데시벨 이상 어른들은 이제 70데시벨 이상이고 한쪽만 이렇게 70 이상이 이제 음, 성인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1세 이하는 90데시벨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탈착식으로 위에 예, 이제 그 부분만 예, 자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 뗐다 뺐다 빼면 안 들리는 거죠. 예, 붙이면 들리고. 음, 옛날에는 그 기계가 굉장히 이제 외부 장치가 되게 컸거든요. 네, 허리 차고 제가 어, 처음 할 때는 그 그 허리 차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귀에 이렇게 달면 귀가 이렇게 처질 정도로 무거운 그런 음,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동전만한 이런 거로 예,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인공화학 이식 수술은 뭐 보청기처럼 간단하지는 않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연세가 되게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건강상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음, 하기가 좀 어렵고 건강만 하다면